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1%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제 탔네요. 근데 이제 어젯밤의 상승이 과연 이제는 잭슨 홀 미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조금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7월 달에 마이너스 0.9에서 이게 속보치였죠. 이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2분기에 관련된 GDP 성장률인데요.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0.6%, 이건 잠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제 GDP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속보치, 8월 달에 잠정치, 9월 달이 이제 확정치가 되는데, 7월 달 속보치가 마이너스 0.9였는데 8월 달에 0.6 나왔으니까, GDP가, 역성장이긴 하지만 역성장 폭이 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 늘어나는 게 예상치보다 좀, 적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을 조금은 이제 완화시키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잭슨 홀의 지금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어떤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목표 금리가 4.5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대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연말 목표 금리가 뭐 3.5나 많으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4%대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근데도 어제 이제 시장이 올라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제 어제 그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파월도 비슷한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어제 월가 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과연 믿을 만한 반등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찜찜하고요.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우리 거래일로는 오늘만 지나가면은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오르기는 할 것 같은데 굳이 오늘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뭔가 기대가 있어서 올랐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다 해서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감도 굉장히 크면서 그러면은 뭔가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겠죠. 낙폭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별로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그 차트 보시면은요. S&P 500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S&P 500이 이런 구간에서 뭔가 좀 지지가 되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지가 되는 형태가 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 지지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에는 오늘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빠지게 된다면은 이번에 실망 매물을 맞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한 4천까지는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굳이 안고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안 해가지고 수익을 못 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익을 못 보는 그런 이제 리스크보다도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발언에 의한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늘 오르더라도 매수는 적극적인 매수는
뭔가 좀 하루 정도 미루자. 이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알아맞추기 이런 거를 할 거아니 아니에요. 알아맞추기 뭐 예상하기를 통해서 배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확인하기, 대응하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양봉 따라잡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종목, 장이 쉬고 있을 때 올라가는 섹터가 몇 안 되니까 눈에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그쪽 따라잡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양봉 따라잡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유효한 것은 대세 상승장밖에 없어요. 하락장이라든가 지금처럼 등락장이 거듭되는 이런 장에서는 양봉 따라잡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종목 보지 마시고 아직까지 들어올라는 종목, 근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순환매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던 종목은 그 다음날 빠지고 안 올랐던 종목이 오르고 이게 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늘 염두에 둔다면은 양봉 따라잡기 말고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자,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시장 반등 시에 주도 섹터가 될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연료는 석유가 아니라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보셔야 되겠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금리와 관련이 수익, 뭐 이제 실적 이런 거 관련이 없는 섹터입니다. 하반기 때 하회 모멘텀이 있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제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 안 나왔다고 그 시간외에서 막 4%나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종가에 4%나 올리면서 끝났어요.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제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4분기가 저점일 거다. 내년부터는 실적 다시 회복된다. 이러면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주들이 빠지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4분기 때까지의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겠죠. 반도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고요. 건설 원전 쪽은 건설주들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원전주들 잘 가고 있고요. 사우디 11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쪽, 게임주들이 요즘에 좀 등락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신작 모멘텀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 시즌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신작 모멘텀. 그리고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작 발표가 있을 그 D-Day 한 2, 3일 전부터는 매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 재료 노출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신작 발표가 있고 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신작 발표하고 나서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작 발표 때까지만 이제 보유를 하셨다. 그 전에 한 3, 4일 전에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또 로봇주들, 자율주행주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로봇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 자율주행 쪽도 지금 애플카 얘기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들도 이제 계속 보셔야 되겠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맥락 하에 있습니다. 메타버스들도 요즘에 뭐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쪽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 추천 들어가기 전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네요. 그래서 잠깐 좀 리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인데요. 네오위즈입니다. 뭐 수익률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31% 나왔는데요. 제가 목표가를 드린 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목표가라는 것은 이제 매물대거든요. 저항대까지 왔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번 좀 비중 축소 이상은 하자,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나머지는 지금 그 11월 달에 이번에는 피해 거짓을 소개만 했고요. 11월 달에 아마도 지금 그 피해 거짓 출시 일정 발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계속 될 텐데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좀 축소하시고 피해 거짓 일정까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 39,000원 정도까지는 또 갈 수가 있을 거예요.
2차 목표가는 39,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지금 비중 축소 좀 했다가 혹시라도 눌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 이 종목이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제가 손절가를 너무 짧게 드리는 바람에 손절가가 뭐 한 두 호가인가 그렇게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들고 나왔습니다. 매드팩토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고요. 그리고 제가 하케모멘텀 보자 그랬는데 이 종목은 9월 달에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최장암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소티브하고 이제 풀폭스, 백토서티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근원 물질이고요. 풀폭스라는 것은 다른 회사의 항암제인데 병용해서 이제 결과 공개할 거고 1비상 공개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상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또 11월 달에는 미국 면역 항암 학회가 있어요. 이 두 군데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출전 이제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셔야 되겠고, 면역 항암 학회에서도 오니바이드하고 이제 병용한 결과 발표할 거고, 또 백토서티브이 그동안에 이쪽에만 했었는데 적응증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륙종증에 아마 하반기 때 지금 FDA 신청해놨으니까 지금 2상 들어갈 거고요. 또 이제 머크사하고 백토서티브 지금 키트루다 하고 있는데,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항암제인데요. 이거 무상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용 대장암 3상, 이거 이제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상당히 좀 급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비소세포폐암 관련된 이제 부작용 얘기가 나오면서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고요. 다 이미 주가에는 소화가 됐습니다. 하반기 때는 또 이제 백토서티브 외에 새로운 어떤 신규 후보 물질을 공개할 걸로 보여요. 이런 것, 신규 후보 물질 공개 같은 것들은 모멘텀이 굉장히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다 보셔도 되겠어요. 매수가는 뭐 시가 2% 이내면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2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